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이 됐더라면 벌써 민주당은 434억 물어내고 파산했을 건데 그 재판은 멈춰 있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지금 해가지고, 그것도 김건희 특검에서 말이죠. 왜 특검에서 그거를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397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말이죠. 국힘한테는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대선 때 말이죠. 그게 뭐냐면 건진법사를 알면서도 모른다 그랬다, 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를 갖다가 또 지인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시켜주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뭐 그런 진짜 지엽적인 얘기인데, 그게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특검 측의 논리에 따라서 사법부가 놀아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그것도 말이죠. 그리고서는 뭐 집행유예는 뭘 붙입니까? 가지고 붙이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397억 원을 이제 그러면 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제 항소를 하겠다. 당연하죠. 즉각 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특검의 논리에 따라서 특검의 말만 듣고서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금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서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지금 또 그의 부수적인 지금 또 397억 또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변호인단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빠르게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변호사 선임은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윤 대통령은 단지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하여 연락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2014년 행정소송 기록, 2019년 이남석 변호사 및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인터뷰 등 여러 객관적 자료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언론이 제기한 무속인 비선 의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를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 종단 소속 승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년 할애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은 경위와 그 행사 당시 상황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자회견 전체의 문맥과 질문의 취지,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일부 문구만을 분절적으로 떼어내 사후적으로 해석하였고,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전체적 의미와 취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은 당시의 질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회적 맥락 및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이 사건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곡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 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법적 효과는 더욱 엄격한 사실 인정과 신중한 법리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하며, 발언의 일부 표현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된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충실히 다투어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금 충분히 밝혀 주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건의 실체와 법률적 쟁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이게 뭐냐면요,
원래가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서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선거에 나온 사람은 과장을 하게 돼요.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냐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과장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뭐랄까요? 사실을 좀 왜곡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고의로 그런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고의로 허위를 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걸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왜 그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처벌하겠습니까? 없는 얘기가 뻥 튀겨가지고 나 하버드 안 나왔는데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버드 나왔다고 찍어줄 거 아니야. 바로 그거 선전선동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 누구한테 변호사를 하나 소개시켜 줬느니 내지는 건진법사를 뭐 알았느니 몰랐느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무속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윤 대통령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 건진법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서 고의로 일부러 얘기를 했고 그것이 표에 영향을 미쳤다. 만약에 그럼 그거가 거짓말 안 했으면 그럼 이재명이 당선됐다는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 그런 식으로 이번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법적 시각에서 말하잖아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허위사실이라는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뻥 튀겨가지고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당선되려고. 그래 나 하버드 안 나왔는데 나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버드 나왔다고 찍어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면서 고의로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 일반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이 그거에 속아가지고서 원래 윤석열 안 뽑을 걸 갖다가 윤석열을 뽑았는가, 그렇게 보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유죄로 때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397억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 무죄로 나오든지 유죄가 나온다라도 90만 원 정도 때려가지고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은 397억 안 물어줘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권력이라는 거는 뺏기면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뺏기니까 그냥 파리 때도 달려들고 모기 때도 달려들고 하이에나가 달려들고 그냥 물어뜯고 그냥 정말 이거 항소해가지고요.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얘기했듯이 충분히 승선 가능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강시엽입니다.